네, 전해드린 대로 우리 대표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 강진원 기자의 리포트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협상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관세율은 15%,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 이 중에 조선이 1,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고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또 민감 쟁점의 하나였던 특히 쇠고기라든가 쌀 추가 개방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실 발표해 보면 교수님. 목적이 진상 규명이 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커져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이 양보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 자체 투자 규모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와 대비했을 때 높은 투자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또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표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타결이 된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 총평을 들려주시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증시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또 좀 우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의 아주 강한 압박이 있었죠. 강한 압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 협상 환경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타결됐던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거기서 특히 민감한 품목이었던 소고기라든가 쌀 문제가 추가 개방 않기로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와야겠지만 일단 대통령실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은 일단 두 개 민감 품목은 피해갔다. 그 대신에 조선업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중에 대표 상징적인 것이 조선업이고요. 근데 그 조선업에 대한 우리의 선물 보따리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의 어떤 그런 우려된 부분들이 좀 피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이 채 안 돼서 논의를 마쳤는데 이 미국 측이 요구했던 최선의 최종안 내용 중에 좀 어떤 부분들이 통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3,500억 불의 투자 규모입니다. 사실 물론 그 중에는 1,500불은 조선협력 이런 전용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외의 부분들은 2,0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원래 미국이 원했던 것이 한 4,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에 준비해 간 거는 1,000억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알파였는데 일본이 5,500불 규모였고요. EU가 6,000억 불 규모입니다. 규모였기 때문에 지금 3,500불을 전체를 갖고 보기보다는 거기 지금 2,000억 불 규모를 갖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물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한번 해왔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000억 불 규모가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투자 규모를 발표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K도 이미 벌써 투자 규모를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의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 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담을 좀 줄여 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주목되는 면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미국과 다른 합의를 할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라고 지금 적시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정책실장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반도체 품목 관세와는 별개의 얘기일까요? 네, 지금 뭐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품목 관세가 현재 지금 이제 예고되어 있던 네. 상태였습니다. 예고된 상태였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지금 수출이 많은 나라고 물론 우리가 미국 비중이 전체적으로 볼 때면 그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에 대한 관련돼서는 지금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체계 대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품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이번에 그 협의한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과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등의 농산물 시장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지켜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측의 전면 개방 요구에 뭐 고성까지 오갔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쌀과 지금 그 소고기 문제는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품목입니다. 상당히 정부가 이 부담을 안고 협상단이 떠났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예외적으로 추가 어떤 인상은 없다,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돼서 사실 소고기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미국에서 전 세계 소고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 네. 한국에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벌써 그리고 국내에 보면은 한우에 우리 한국산 쇠고기의 비중이 뭐 50%도 안 되고 훨씬 더 미국 수입산이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30개월 원령의 어떤 그런 이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 정서 부분들이 있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거는 언제 정해졌냐면은 그 MB 정부 때 강우병 사태가 났죠. 예. 미국 강우병 사태 때 그때 우리가 이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들을 피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미국하고만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의무 수입량이 있는데 이 의무 수입량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5개 국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쿼터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77만 톤이 의무 수입 물량인데 근데 일본은 그 안에 개별 국가별로의 의무 수입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더 쉽게 미국산 이 쌀을 수입을 더 할 수가 있는 이런 이 부분이 있고 예. 우리는 그거는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풀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한테 양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들을 아마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이 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쌀 쿼터를 해제를 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그렇습니다. 아마 미국이 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합의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방위비 관련돼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협상이 완전한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방위비 관련해서는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포괄적인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결과가 상당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이 모양새를 쭉 해왔죠. 해왔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아마 저는 이번에 이 이제 합의가 뭐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EU하고도 합의했지만은 뭐 프랑스가 반발을 하고 있다든가 일본하고도 또 합의를 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뭐 의견의 어떤 보면은 그 해석의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도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좀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2.5% 일본은 FTA, 2.5%의 네. 관세를 부과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FTA였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용화됐기 때문에 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FTA를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은 됐었고요. 그래서 15%를 하고 뭐 한국은 그 FTA에 어떤 그 적용된 부분들을 반영을 따로 네.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아마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EU나 기타 국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아마 고려했을 때에 그래도 뭐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그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 2.5%의 어떤 문제는 충분히 좀 극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 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5%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알루미늄, 철강이 50%를 그대로 아마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건 좀 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저기 유럽도 EU도 같은 경우는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게 TRQ를 적용을 합니다. 해서 하고 TRQ라고 하면 좀 이제 설명해 주실까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예. 하고 그다음에 그걸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물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또한 지금 철강 같은 부분도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마 유럽의 EU에 준해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관세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관세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네. 관세 때문에 뭐 미국산 이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단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비관세 장벽인데 그래서 관세 문제로 인해서 미국산 이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런 문제는 큰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미국산 이 제품들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피해가 클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터닉 상무장관이 조금 전에 밝혔던 내용으로 보면 펀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본과도 거의 같은 표현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뭐 이거는 일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게 뭐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일본하고 같은 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별도의 이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같은 수준에서 일단은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그 이익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 배분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 지금 90%를 다 가져간다. 이것은 이제 일단은 뭐 일방적인 어떤 그런 발표고 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이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이제 실현하겠다. 그 실현하는 것을 전 세계를 좀 압박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받아내고 미국 수출을 많이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걸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협상이 계속 말이 나왔을 때부터 예전부터 원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번 협상에서 지금 발표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사실 이런 부분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협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은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과의 그래서 그때 그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을 예. 요구했었던 거고 이제 그게 사실 일본의 그 평가 절상이 되면서 일본의 그 어떤 경기 부분들이 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금 원화가 지금 계속 절상이 아니고 절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걔는 원화가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 투자를 미국으로 이끌어내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미국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절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원화 절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아직까지 뭐 지금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이 강도 높은 세계 질서에서 미국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이상은 계속 뭐 타국의 예. 그 화폐는 절하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강도 강세가 문제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우리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물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정상회담 때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네, 일단 이제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여러 양국 간의 어떤 그런 뭐 우호적인 동맹의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가장 주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 이번에 그 통상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가겠지만은 이미 벌써 이제 통상 뭐 이거는 합의가 일단은 된 거로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빠졌던 부분들이 뭐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논의가 뭐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첫도 아마 대면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재계 총수들도 방미길에 올라서 측면 지원을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제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이미 자동차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동관 환화 부회장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민간 측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3대 주요 품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요하게 보는 이런 품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예. 근데 이제 재계 총수들이 관련된 총수들이 다 지금 와싱턴에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협상단, 정부 협상단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투자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투자는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다 좀 더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25%에서 이제 15%로 타결이 됐고 투자금 관련해서도 3,500억 달러로 투자금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여러 산업 분야에 좀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관세 부분들은 네. 주요 우리가 경쟁 국가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단은 네. 됐기 때문에 이건 예. 이제 경쟁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세가 높으면은 이러면 이 경쟁력이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좀 경쟁력부터가, 어려움인데 예. 일단은 이제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좀 이제 우려가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투자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 투자에다가 너무 집중을 했을 경우에 이제 국내 투자가 여러 가지로 좀 소외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지만 또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에 투자를 또 유치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경제 부분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불확실성의 문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라는 것은 소비 심리가 됐든 투자 심리가 됐든 불확실성이 크면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앞으로 얼마나 이제 반영이 돼서 이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두고 봐야 될 것인데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지금 이 경제의 어떤 그런 이 좀 대응 자체가 네. 지금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의존도 부분들을 계속 높여갈 거냐. 전 세계가 아마 미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무역 질서인데 이 무역 질서가 흐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불편한 그 마음들을 국가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장의 다변화라든가 이런 노력도 해야 될 거고요.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경쟁력인데 예.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우리가 좀 높게 가지고 갈 거냐. 이 부분들은 뭐 정부가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민간 R&D 투자를 높이면서 또 특히 뭐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함께 이루어지면은 지었을 때 오늘 이게 이번에 합의됐던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로 해서 좀 경제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주목받았던 점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개발 사업 이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발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이제 외국 자본을 이용해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일본은 사실 알래스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본 이번에는 지금 뭐 알래스카 이야기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도 뭐 이후라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 기간이고 어느 정도 규모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투자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상태라면은 투자가 사실 힘들겠죠. 예. 힘들 텐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투자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문제가 이것이 좀 더 좀 해소되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추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